굿모닝. 오늘은 눈이 좀 오네요. 근데 뭐 눈이 많이 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눈이 오니까 좋습니다. 길이 조금 미끄러울 거는 같다. 그래도 뭐 어, 집안에서 이렇게 눈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어디예요, 그죠?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. 그 어제 이제 우리도 좀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그 우리 그 구독자분들 가운데 이쪽 뭐 캐나다나 아니면은 미국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그 댓글을 남겨주셔서 힘이 납니다. 왜냐하면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의견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. 예. 캐나다에 살고 계신 분께서 이런 글을 주셨어요. 여기 그 아이하고 이제 와서 살고 있는데 학교 가서 정말 깜짝 놀란 것은 교장실이 그렇게 왜소할 줄 몰랐다. 맞아요. 여기는 그 교장 선생님이 우리는 뭐 상당히 조금 권위적이잖아요, 그죠? 대체로 교장실도 일단 넓고 훈시도 하시는 분이고. 근데 여기 교장 선생님들 보면은 제일 밑에 계신 분들 같아요. 그러니까 그 특히 어떨 때 보면 그게 가장 극명하게 느껴지냐면은 등교지도 하고 하교지도 하는 거는 교장 선생님이 하십니다. 예, 그러니까 아침에 제일 일찍 나오시고, 그러니까 초등학교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뭐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. 특히 이제 초등학교 보면은 제일 먼저 등교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 엄마들이 태워가지고 오면은 다 끝까지 등교지도 하고 또 끝에도 남아서 아이들이 다 가는 거 보고 밖에 나와서 그 하교지도 하거든요. 저도 처음에는 저분이 교장 선생님이신가? 깜짝 놀랐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교장실 가도 우리처럼 무슨 뭐 이렇게 뭐 응접실이 있고 그런 교장실은 없고요. 그냥 교장 선생님 방은 있죠. 조그만 방이 있고 그 방 안에 자기 책상이 있고 책상 앞에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의자 2개 정도 이렇게 있죠. 예, 그 정도지 뭐 이렇게 우리처럼 소파가 있어가지고 그런 교장실은 못 봤습니다. 예. 어, 권위는 확실히 이 나라는 그 막 목에 힘주고 그러는 거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. 예, 많이 여기서 살다 보면 배웁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웠던 게 2002년도에 제가 그때 굿모닝 팝스 한참 잘 나가던 그때였습니다.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 그 아이들 데리고 미시간에서 2년 동안 이제 살았거든요. 근데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. 지금은 이제 저 그런 거 없습니다. 뭐냐면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, 당신은. 그러니까 뭐 가면은 뭐 동네방네 가도 사람들이 다 알아봐주고 그 나름 유명 인사인데 미국에 오니까 아무도 못 알아봐줘. 당연한 거 아니에요? 그래갖고 어, 그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잔뜩 샀는데 지금 생각 정말 이런 얘기하기 창피합니다, 여러분. 근데 할게요. 물건을 잔뜩 사는데 내가 끌어야 돼? 뭐 내가 누군데? 지금 내가 이거 포 만나게 이걸 내가 끌어 안 어울리잖아.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. 그래가지고 거기 그 마트에서 일하는 그 노랑머리 미국인 남자 청년에게 와서 좀 끌으라고 그리고 20불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딱 한 번 그랬습니다. 한 번. 지금 생각하면 정말 창피합니다. 예, 왜 그런 생각을 당시에는 했을까? 그런데요. 그런데요.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도 분명히 우리나라에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. 네, 있을 겁니다. 조금 높은 자리에 계시다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누구 시키려고 그러고 자기가 안 하려고 그러죠. 그리고 수행원들 이렇게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야 내가 좀 폼이 난다고 생각하고 그죠? 세차 같은 거 자기가 잘 안 하고 그죠? 다 시키고 그죠? 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. 자기 스스로 할 줄 아는 그런 연습을 해야만 그게 선진국 시민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야 나이 들어가지고 덜 외롭습니다.
예. 그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. 어제 그 미국에 사시는 분이 이제 댓글을 주셨는데, 예능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그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은 사람을 속이는 것을, 물론 장난이지만 그걸 재밌다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런 걸 아이들이 보고 뭘 배울까,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다. 좋은 지적이세요. 저는 어떤 또 그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서 자주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. 왜 우리 코미디 프로그램은 사람을 자꾸 때려요? 툭툭 치고 막 밀치고, 예?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바보 흉내 내면서 왜 이렇게 때리는 거 있잖아요. 사람 툭툭 치고 때리고 그러는 거. 그러면서 막 웃고 그러잖아요. 응?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있잖아요. 다 폭력이거든요. 다 폭행입니다. 이 사람 때리는 거. 장난삼. 때리는 사람은 장난이지만 맞는 사람은 그게 장난이 아니거든요. 한국에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가 그 초등학교 아이들 그 OSS로 유학 오잖아요. 제일 힘든 게 그런 부분입니다. 자기는 장난으로 때렸다는 겁니다. 알지, 장난으로 한 거. 근데 여기는 장난이 아닙니다. 사람 몸에다가 손을 대는 것 자체가 그게 폭행입니다. 특히 남학생 여학생에게 하면 그거 뭐 당연한 거고. 그러니까 더 심한 거고, 당연하다기보다 더 심한 거고.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사람 몸에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. 그런데 우리는 재밌다고 때립니다. 즐거워서 때리고, 사이 좋아서 때리고, 행복해서 때리고. 그것도 조금 후진적인 문화입니다. 저 예전에, 요즘도 많이 볼 거예요. 그 뭐 맥주집이나 뭐 이렇게 뭐 전 놓고 먹는 술집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 막 소음 엄청나잖아요. 그 소음도, 그것도 사실 후진국과 선진국을 가르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. 후진국 가면은 소음에 대해서 신경 안 쓰잖아요. 뭐 밤새 그냥 그 막, 특히 동남아, 막 필리핀, 베트남 막 이런 데 가면 모르긴 몰라도 막 생일 되고 그러면 가라오케 막 스피커 틀어놓고 막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.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. 그죠? 그리고 뭐 식당이라든가 커피숍 이런 데 가서도 뭐 엄청나게 막 또 주변이 소음이 심하니까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죠. 시끄럽게 떠들고. 그것도 좀, 전 지난번에 강릉에 이제 혼자 여행 갔을 때 호텔에 이렇게 투숙해 있는데 바다 바로 앞이에요. 와, 밤 11시까지 노래를 부르고 떠들더라고요. 여름도 아니고 가을에.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에 전화를 했거든요. 밤 11시인데 그 좀 심하지 않냐. 이제 알겠습니다. 근데 안 멈춰지더라고요. 또 전화했더니 딱 이러더라고. 관광지인데 좀 손님이 참으셔야죠. 네,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우리가 말해도 잘 안 듣거든요.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관대한 거지.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거지. 근데 선진국은 소음에 대해서 절대 관대하지 않습니다. 절대로 관대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거는 참지 못하죠, 이 사람들이. 그래서 왜 캠핑장 같은 데 가도 뭐 9시 넘어가고 그러면 전부 다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야지, 밖에서 뭐 11시에 뭐 조개 껍데기 묶어, 껍데기 묶어 뭐냐? 껍질 묶어. 발바닥, 소발바닥, 개발바닥, 이거 백날 해봐. 큰일 납니다. 큰일 납니다. 텐트 밖에서는 저 맥주 같은 것도 못 마시잖아요. 야외에서는. 그거 못 마시잖아요. 그러니까 안에서만 마셔야지.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, 텐트 밖에서 정도 마실 수 있겠구나. 사람들 있는 데서는, 바닷가 이런 뭐 모래사장 이런 데서 맥주 같은 거 못 마시거든요. 나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뭐 이렇게 침해하는 거, 이거 못 참죠. 소음, 소음 정말 그거는 후진국의 아주 전형적인 상징적인 겁니다. 소음. 그래요.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. 이번에 그 미국의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선거하는 과정을 보면서 참 미국 사람들한테 실망이 컸다, 이런 얘기요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어떤 당, 이 당 저 당을 떠나가지고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참
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치고는 품위가 너무 없었죠. 조금 품위가 없었어요. 뭐 정책을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. 전 정책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. 정책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람이 품위가 없게 행동을 해서 그리고 너무 쇼맨십도 강하고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너무 앞서가고 말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말이 진짜 진실한가 뭐 이런 거 의심하고 좀 그런 성향이 있었죠. 그러니까 미국이 그 9.11 사태 이후에 한 번 또 변했고 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또 뭐 미국 그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이 변했고 예전과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미국이. 네,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의 정신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많이 살아있지 않나. 그리고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확실히 조금 바뀐 건 맞습니다.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. 근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요즘 조금 역사가 뒤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.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이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잖아요.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빈부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먹고 살기가 힘들면은요 사람들이 좀 거칠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선진국이라는 것이 사람이 그 곳간에서 우리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. 먹고 사는 게 조금 풍요로워야 거기서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뭐 그런다는 말을 하잖아요. 이 캐나다 사람들 여기 살다 보면 평상시에 굉장히 평화롭습니다. 그리고 뭐 빵빵거리고 이런 거 안 합니다. 사실 정말 상냥하고 잘 웃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도요 지난번에 이렇게 가는데 길이 되게 막혀가지고 무슨 사고가 난지 어쩌는지 그러니까 길이 꽉 막혔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막 빵빵거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보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 조금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이런 사람들 그 경제력이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좀 거칠지요.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. 그리고 요즘 뭐 그 남미의 그런 나라들 예전에 잘 살았다가 뭐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이런 뭐 콜롬비아 등등 옛날에는 좀 곧잘 살았다가 지금 뭐 이렇게 어디죠? 그 석유 많이 났다가 완전히 망한 나라. 그때는 잘 살았다가 지금 경제력이 이렇게 망가지면은 사람들이 막 다 그냥 막 도둑으로 변하고 좀도둑으로 변하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좀 해결이 돼야 그런 여유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? 개인적으로는 조금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런 사람일수록 좀 모범을 보이고 좀 그래야 되겠죠, 그죠? 뭐 힘든 사람에게까지 그런 걸 요구하기에는 본인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죽겠는데 거기다 너무 많은 걸 요구하기에는 좀 그래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제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몇 가지 이유는 우선 첫째는 그래도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높잖아요. 상대적으로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. 우리나라 사람들은요. 그런 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그 결국은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도 시스템이 결국은 도덕성도 또 높여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도 워낙 법 집행이 원칙대로 깐깐하게 집행이 되니까 법을 잘 지키는 거지 사람들이 착해서 법을 잘 지킨다.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법을 안 지키면 자기에게 오는 손해가 너무나 크니까 법을 잘 지키는 거겠죠. 근데 이제 우리도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캐나다나 미국, 스웨덴 이런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에 좀도둑이 거의 없습니다.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시죠? CCTV가 워낙 많아서 그래요. 캐나다가 이렇게 무슨 뭐 선진국이 뭐니 그래도 커피숍 같은 데다 노트북 두고 화장실 가고 이렇게 나갔다 왔다 이거 못합니다. 절대 못합니다. 꼼짝하니까. 그리고 이 나라는 그 자동차도 유리 깨는 거 앞에 유리 깨가지고 안에 있는 거 들고 가고 이러는 도둑들이 꽤 있습니다.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. 근데 여기는 있습니다. 미국도 있고요.
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좀도둑이 없냐면 CCTV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. 예, 커피숍 같은데 워낙 CCTV 많아서 그거 들고 갔다가 걸리면요 단순히 창피한 게 아니라 그저 범죄거든요. 그 걸리면 감옥 갑니다. 감옥 안 갈래나? 벌금 물려나? 어쨌든 네 형사입건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도둑이 없는 겁니다. 우리나라 진짜 그러면은 좋죠. 그리고 자동차에 유리창 깨가지고 뭐 안에 들고 간다 이런 거 없잖아요. 왜? 우리나라에 전부 다 블랙박스 있잖아요. 차들에. 캐나다 차들은 블랙박스 거의 없습니다. 거의 없습니다. 예. 여기는 또 블랙박스 없는 이유가 있죠. 우리나라의 블랙박스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CCBB를 가리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죠. 비율 몇 대 몇 이거. 근데 여기는 밴쿠버 같은 데는 보험회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00대 빵입니다. 조금이라도 더 잘못한 사람이 다 물어주게 되겠거든요. 그래서 CCTV가 없습니다. CCTV가 아니라 저 블랙박스가 없습니다. 자동차에 거의 없습니다. 요즘 드물게 몇 개 보이긴 하는데 주로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요즘은 어디 가서 행동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. 다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우리는 막 올리잖아요. SNS에다가.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기자가 되니까 보는 눈이 많으니까 그렇게 나쁜 짓 잘못하고 CCTV도 많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 결국은 도덕을 컨트롤할 것이다. 물론 그런 날이 더 빨리 오면 좋겠죠. 그죠?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 즈음에서 우리 이제 OSS TV, 오성시프 TV를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라도 조금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 되자. 우리부터 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 그게 꼭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저는 결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 완벽하지 않습니다. 저도 교통신호 위반도 종종 뭐 합니다. 하고 저도 잘못 많이 저지르고 삽니다. 어떻게 전들 뭐 그렇게 깨끗하겠습니까? 그래도 노력은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. 그 CCTV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. 저는 그건 좀 의아하더라고요. 그 캐나다에 이렇게 살다 보면 지금도 그 경찰이 그 속도 위반을 잡을 때 이런 건물 뒤에 숨어서 이렇게 스피드건을 쏩니다. 그래서 잡습니다. 물론 덜어는 그 카메라가 있습니다. 덜어는 속도 위반 카메라 또 신호 위반 카메라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더 많은 숫자는 숨어서 경찰이 스피드건을 쏴서 잡습니다.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. 근데 우리는 거의 다 교통 위반은 CCTV 카메라로 잡죠.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로 잡으니까 그냥 돈만 벌금만 내면 운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. 그죠? 벌점이 없으니까. 그런데 이 나라는 사람이 작기 때문에 벌점이 돼서 2번 위반하면은 벌금이 2배, 3번, 4번 이렇게 하면은 운전을 못 합니다. 그러니까 돈 있다고 해서 이 나라는 운전을 함부로 못 합니다. 왜? 운전 자체를 못 하니까. 근데 한국은요, 벌금만 그냥 펑펑 내면은 운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. 그건 조금 모순이라고 봐요. 그건 조금 모순이라고 봐요. 자, 오늘도 이래저래 많이 또 떠들어 봤습니다. 오늘 이제 눈이 조금 그치는 것 같다.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행복하게 살고 정말 멋지게 한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동네가 워낙 조용해서 오두방정을 못 부리니까 내가 본래 오두방정 옷인데 이거 뭐 캐나다 옷이가 된 것 같아갖고 좀 그래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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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가위바위보. 안녕히 계세요.